여기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에 탄 오늘의 주인공. 버스가 출발하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버스에 탑승하죠. 누가 봐도 수상한 옷차림인데요. 상태가 어디 많이 안 좋아 보였죠. 버스는 출발했고 잠이나 자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비릿한 냄새가 주인공을 깨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버스 바닥에 고여있던 피.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탑승한 어딘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던 남자가 사망해 있었죠. 그렇게 버스는 휴게소에서 내려 시체를 구급차에 보내게 되고 웅성이는 사람들과 바로 옆에서 직관했던 비위 약한 주인공은 토를 하게 되며 잠시 화장실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휴게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절해버립니다. 얼마 후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급하게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와보는데 바깥이 이상하게도 너무나 파랗고 사람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의문의 남성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걸 보고 불러보았지만 뭔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떠있는 푸른 달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곧이어 피를 토하면서 온몸에 있는 뼈가 뒤틀립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놀래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한숨을 돌리고 있던 바로 그때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긴급 재난 문자였고 달빛에 노출되면 좀비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달빛이 매우 파랗다는 점과 문자가 21건이나 와 있었는데 하나같이 달빛이 너무 이쁘니까 나와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무려 2주가 지난 버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남성을 봤었던 시점에 온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의심이 들어 밖에 나와봤더니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는 소리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얼마 후 알바를 함께하는 형에게 전화가 왔고 교대를 위해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뒤 뒤늦게 출근하게 되죠. 그렇게 남은 시간에 사고 이후 잃어버린 2주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주변 친구들의 대답으로는 주인공은 2주 동안 연락 없이 알바만 했다고 하고 특이한 점은 메시지가 달이 뜨는 밤에만 날아온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헬멧을 쓰고 나타난 의문의 여성.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에서 주인공이 받은 문자와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여성이 자기와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급하게 나간 여성을 찾고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태가 이상한 의문의 좀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 헬멧을 쓴 여자가 구해주게 되고 알고 보니 이 여성은 2주 전 동해행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었죠. 그리고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시점에서 정찰을 하게 된 상황에 휴대폰 게임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 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본인도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채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였죠. 분명 방금 전까지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사고를 피하게 되고 트럭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달빛에 노출이 되자 몸이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폭력성을 보이게 되었다며 주인공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푸른빛이 약해져서 괜찮다며 헬멧을 벗는 여성, 그리고는 경찰이 등장하며 주인공과 여성을 조사하게 되지만 마침 다시 등장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형. 그러자 곧장 자리를 뜨는 경찰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찰의 눈이 푸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도 말이죠. 그렇게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주인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서로 휴대폰에 온 문자들을 확인해보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 2주 전 8월 1일은 이들이 사고를 당한 시점이고 2주 후 8월 15일은 이들이 깨어난 날짜인데 이후로 오는 메시지들이 당일 날짜로 뜨는 것이 아닌 2주 전으로 뜨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문자를 보낸 날짜가 주인공과 여성이 깨어난 15일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과 함께 떡밥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식량을 구하러 집을 나오게 됩니다. 편의점은 직원 부재로 인해 닫혀 있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때문에 주인공이 직접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복장이 자신과 같이 햇빛을 피하려는 복장 같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사실 이 남성은 2주 전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남성이었는데요. 이를 깨닫고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곧바로 괴물에 의해 즉사해버리고 말았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주인공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자가 경찰 괴물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죠. 결국 소화기로 머리를 치자 괴물은 쓰러지게 되었고 급하게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리 제이라는 사람에게 문자가 오게 되었고 이 남자도 2주 전 버스에 타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리 제이의 일행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 제이가 겪었던 일을 풀어놓게 되는데 2주 전 탑승객 중 한 명과 만남을 이루고 다른 버스 탑승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견에 잠시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챙겨오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여성은 괴물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괴물 바로 앞으로 주민이 한 명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바로 곁을 지나갔는데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라졌으며 사람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이로 인해 괴물들의 목표가 자신들이라는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무차별 살인, 그 피해자들 역시 이들이 함께 탔던 버스의 승객들이었던 점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이 모든 현상이 달의 모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달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달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달을 보자 눈빛이 푸르게 변하더니 2주 전 기절했던 휴게소에서 누운 채로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의문의 두통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러자 갑자기 파지직 소리와 함께 의문의 조명빛이 보였는데, 그러자 옆을 보니 끔찍한 형태의 사람과 모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자 뒤에서 의문의 괴물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자리를 피하려고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그대로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얼굴을 부여잡더니 소리를 치는 괴물들, 찰나의 순간에 의문의 꿈에서 깬 주인공. 하지만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던 점은 괴물들이 주인공의 몸을 잡은 흔적이 남아있던 점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드론을 구해서 공사장 주변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달빛의 영향을 받아 괴물이 사람으로 변신해 군중 속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며 무리들은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사장에서 의문의 노숙자가 나타났는데, 이 노숙자는 괴물이 되어 무리들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가까스로 괴물을 물리치고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인공은 환각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꿨던 꿈에서 전개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괴물들에게 끌려간 곳 주변에는 사람들이 간격을 맞춰 늘어놓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다시 의문의 환각에서 깬 주인공. 그 와중에 무리의 인원들은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폐공장까지 따라온 괴물, 급기야 벽을 허물고 건물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바로 그때 또 다른 버스 생존자가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을 포함해 5명의 무리들과 방금 마주한 3명의 무리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괴물들을 피해 폐공장에서 나와 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순간 전원이 꺼져 있는 모두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요동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달빛을 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리제이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을 보게 된 주인공, 피를 토하는 주인공을 보고 괴물들이 몰려오죠. 그러자 또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오히려 잘 쉬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행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갖고 있는데, 본인 빼고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울렸다는 유성, 이 부분을 듣고 메시지가 울렸던 일행들은 유성이가 괴물이거나 괴물편이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울리는 초인종 소리, 바로 유성이가 버스에 생존자들을 불렀다고 하며 무턱대고 이들을 집에 들이는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가까스로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 도시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자욱해진 안개와 달빛이 보라색으로 바뀌며 이들은 이상한 현상에 의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공은 주택가의 옥상으로 텔레포트가 된 반면 다른 일행들은 물속에서 텔레포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휴대폰에 뜬 의문의 시간 타이머, 그러고 주인공은 한 꼬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꼬마는 사실 주인공과 같은 버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뜬 의문의 카운트다운에 대해 말을 하는데, 본인은 카운트다운이 끝난 지 오래되었고 끝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본인은 이제 달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달빛을 보라는 문자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죠. 이 잼민이는 계속 주인공과 다른 현상을 보고 느끼고 있었고, 마치 더 이상 주인공과 같은 탑승객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죠. 또 이상한 점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을 보게 되는 주인공, 괴물들이 주인공을 옮기고 있었고, 입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 탑승객을 모두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인공을 살리려 하는 괴물들이었죠. 그러자 눈앞에 괴물이 얘기를 꺼냅니다. 산소 마스크를 교체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해주는데, 그러자 갑자기 괴물들의 형태가 변화했고 이들은 119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의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은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7명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사방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일행 중 한 명이 괴물에 의해 심장을 관통당하며 쓰러지게 되죠. 그러자 갑자기 괴물들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일행이 우리들 중 한 명이 죽으면 괴물 모두 멈춘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괴물이 멈춘 틈을
다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편 잼민이의 집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주인공과 그의 일원, 그중 이 남성은 결국 카운트다운이 끝나게 되며 보이던 달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죠. 아직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주인공에게는 달이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잼민이의 엄마가 오게 되었는데 이 아저씨를 특별히 경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잼민이의 엄마를 마주치자 곧바로 괴물로 변해버렸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아저씨는 무시한 채 주인공한테만 집착하는 엄마, 주인공과 아저씨는 힘을 합쳐 엄마를 제압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에 빠진 주인공, 이곳은 질병관리본부였고 옆에는 환각 속에서 함께 괴물을 피해 무리를 지어 다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실려온 것이 확실해졌고 지금 이 현실에서 괴물이 날뛰는 곳이 환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병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인공의 엄마, 그 자리에서 엄마가 말을 해주는데 주인공과 같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당장 의식은 없지만 옆에서 해주는 말들이 다 들린다고, 그리고 친척들이랑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응원해주고 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여주죠. 자세히 보니 이 문자들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건 바로 환각 속에서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달빛을 보라며 울려대는 문자 내용이었죠. 수많은 달빛을 보라던 문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또 다른 일원의 심장이 먹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신유원, 방금 전 괴물에게 심장을 관통당하며 사망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의료진이 밝혀낸 바로 문제의 바이러스는 감염자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지만 환자들의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격렬하다는 것, 이 의미는 환각 속에서 이들의 처절한 생존을 의미하는 거겠죠. 추가로 초기에 회복한 버스기사와 10대 소년에 대해 언급하는데 마침 떠오른 한 장면, 괴물로 변한 버스기사가 주인공의 몸 위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버스기사가 시간이 없다며 빨리 일어나라는 주인공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현실에서 환각에 빠진 주인공,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일행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을 꺼내죠. 이 웹툰은 기승전결 모두 깔끔해서 네이버 웹툰 명작 중에서도 명작으로 뽑히는 웹툰인데요. 이렇게 35화까지의 내용을 풀어보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반전과 독자들의 눈물, 콧물 쏙 빼버린 감동 모먼트는 35화부터 진행되니 꼭 감상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바이러스에 의해 의식을 잃은 주인공 일행들, 연재가 처음 시작된 날이 2019년 12월입니다. 작가님들의 성견지명이 있으신 듯 몇 달 뒤에 진짜로 중국발 바이러스가 왔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주인공 일행만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괴물들, 모두 다 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고 마지막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런 류의 작품에서 없으면 정말 허전한 반전이 존재하죠. 베스트 댓글에서도 재미있는 가설이 많아 댓글을 보면서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악한 부분의 선택과 선한 부분의 선택의 대립을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결말에서 달빛 세상을 탈출할 때 남들 탈출 못 시키게 하려고 사람 죽이는 캐릭터나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캐릭터의 대립에서 작가님이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정말 명작인 작품입니다. 무서운 거 못 보는 분들도 초반 공포 구간 지나면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귀신 나오는 장면은 없어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을 보시다가 너무 길어서 초중반 내용 줄거리 요약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